투자 목적이라면은 길이 잘 돼 있고 수돗물 잘 들어오고 볕도 잘 들어오고 누가 봐도 아, 이 땅 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그리고 남들이 선호할 만한 땅을 골라야겠죠. 세컨드 하우스라는 꿈 여러분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집코노미가 여러분들의 꿈을 이뤄드리는데 앞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자연 속의 세컨드 하우스라는 게 중년 남성들의 어떻게 보면 로망일 수 있을 텐데, 농막 세컨드 하우스를 짓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기본 베이스가 토지니까요. 좋은 토지를 선점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농막뿐만 아니라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집도 마찬가지고 다 땅값이 비싼 거지 집값이 비싼 건 아닙니다. 집값은 그냥 콘크리트 재료값이죠. 그렇다면 어떤 땅이 농막 세컨드 하우스를 위한 최적의 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건 본인 취향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나는 정말 자연인처럼 살고 싶다, 매진돼서. 그러면은 길도 없고 사람도 없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야산, 임야로 땅을 골라야겠죠. 그런데 나는 지금은 세컨드 하우스로 쓰고 있지만은 땅값이 오른다면은 이거 팔아갖고 수익 실현할 생각도 있다. 투자 목적이라면은 길이 잘 돼 있고 수돗물 잘 들어오고 볕도 잘 들어오고 누가 봐도 아, 이 땅 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그리고 남들이 선호할 만한 땅을 골라야겠죠. 일부에서 잠깐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거주지와의 거리, 시간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너무 멀면 지치거든요. 그래도 한 1시간이나 1시간 반 이내에 갈 수 있는 거리여야지만 좀 지치지 않고 매 주말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전기, 수도, 가스 이런 것들도 다 이 농막에 설치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까지 고려를 한 토지라면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수도, 가스, 전기는 법적으로는 다 허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농막에 수도, 가스, 전기가 못 들어왔죠. 하지만 농민분들이 항의를 많이 했죠. 그래서 그게 법령이 개정되어서 이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농막이 있는 곳이 대부분 시골이니까 시골에 과연 수도 배관이 들어오고 가스가 들어오고 전기가 들어오냐, 이거는 이제 본인이 직접 확인을 해야겠죠. 전기 같은 경우는 전봇대에 보면 되니까 내가 살려는 토지 주변에 한 50m, 최대 100m 정도 이내 거리에 전봇대가 설치되어 있다면 전기 인입은 가능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도 같은 경우는 내가 살려는 토지에 차가 다니는 도로가 있겠죠. 그 수도 배관이 차 도로 밑으로 깔려 있거든요. 그 차가 다니는 도로를 유심히 잘 쳐다보시면은 차 도로가 폭이 예를 들어서 4m라 가정했을 때 중간에 한 1m 정도 안 되는 폭으로 커팅해 놓고 다시 땜빵해 놓은 그런 흔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흔적이 있다면은 수도 배관이 지나갔다는 거죠. 아, 그게 수도 배관의 흔적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제수변 해갖고 맨홀은 아닌데 요만한 사이즈의 수도 배관을 잠그고 할 수 있는 제수변이라는 게 밸브가 있습니다. 그런 거 있으면은 아, 수돗물 들어올 수 있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가스는 농막 생활 하시는데 가스는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강화도, 거주가 아니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강화도 읍내에도 아직 도시가스도 안 들어왔는데 그 시골에 가스로 들어오기 힘들겠죠. 그래서 농막에서는 대부분 현재 가스보다는 전기 인덕션을 주로 씁니다. 저 또한 지금은 전기 인덕션 쓰고 있고요. 화재 위험도 없고 괜찮겠습니다. 아, 이게 그렇죠. 예. 정화조 공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또 담당 관청에 준공까지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어려운 점은 없으셨는지? 싱크대라든가 화장실을 쓰려면은 정화조가 있어야겠죠. 그 정화조도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돈만 들이면 돼요. 어차피 정화조 정도면은 직접 하실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업체한테 농막과 정화조와 수도와 모든 것을 일체로 줄 거냐, 아니면은 그거를 업체별로 찢어서 줄 거냐, 이런 차이지. 어쨌든 간에 정화조는 직접 못하고 외주를 주는 거니까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시골 현지 업체 중에서 가끔 가다 보면은 뭐랄까 사기꾼까지는 아니지만은 되게 책임감 없으신 그런 정말 영세한 업체분들도 많으시니까 그런 거는 약간 좀 조심을 해야겠죠. 결국에 농지에 올리는 건물인 만큼 법적인 부분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허가 대상은 아니지만 신고는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거를 법에 해석하겠다 다른데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나름대로 많은 자료를 찾아봤는데 어떤 사람은 농지법에 위거한 시설이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농지법에 근거한 거니까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 주무 관청, 즉 군청이 대부분이 군에 속해 있으니까 군청에서 공무원분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건축법에 근거하자면 불법 건축물이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리 농지법에 의거한 농막이라 하더라도 농지법을 활용하는 농정과에서는 농정과가 있어요. 거기서는 오케이 해줄 수 있다 치고, 하지만 건축과는 건축법을 근거로 업무를 보는 과지 않습니까? 두 군데를 다 고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건축과 입장에서는 아무리 농지법에 의한 농막이라도 이건 건축법에 의거한 불법 건축물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나름대로 그 두 개 사이를 조율한 결과가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까지만 하면은 봐줄게 라는 식으로 조율이 된 걸로 지금 볼 수 있고요. 실제로도 본인이 토지 매수한 다음에 군청에 가서 나 이 토지에다가 농막 놓을 거예요 라고 얘기만 하면은 거기서 지적도 하나 뽑아줘요. 물론 군청마다 다릅니다. 제가 했던 사례는 그래요. 강화군청에서는 담당자가 되게 친절하셔갖고 친절할 수밖에 없어요. 요즘 민원 하나 끝날 때마다 바로 전화가 와갖고 친절도 뭐 이상한 요구 안 했는지 뭐 돈 금품 요구 안 했는지 바로바로 물어보더라고요.
그 바로 농막 신고하러 왔다 하면은 바로 지적도 하나 뽑아주고 여기에 어느 위치에 놓을 건지 표시해달라. 그럼 위치 표시하고 서류서에 뭐 본인 인적사항 써주고 그러면 바로 끝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한 2, 3일 있다가 이 사람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완료했습니다 라는 필증을 찾으러 오라고 합니다. 그거 받아가면 끝입니다. 그럼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하네요. 아주 간단하죠. 그리고 농지를 구입하시고 난 다음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셨는데요. 그 주말 농장을 운영하면서 휴식 공간으로서 기능하게 될 이 농막을 고를 때 어떤 부분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고르셨는지요? 저와 같은 뭐 40대 초중반의 중년 남성이라는 가정하에 말씀드리자면은 본인이 노총각이 아니라면은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대상은 와이프의 취향입니다. 저도 와이프 취향을 고려하지 않고 비용을 싼 걸로 하겠다고 바닥에 전기 온돌 판넬도 안 깔고 깡통 컨테이너로 했다가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여름에는 괜찮은데 와 겨울에 날 추워지니까 진짜 완전히 얼음장이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은 거의 안 가셨다고. 그렇죠. 이제 어쨌든 간에 거주 목적으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농지법에 근거해서. 실제로 그렇게 하더라도 겉으로는 나는 농막에 농사지으러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주말마다 가서 농사를 지는 게 주 목적이다 보니까 뭐 컨테이너 시장 가격이나 이런 건 어떻게 되나요? 뭐 사람이 취향에 따라서 내가 얼만큼 이쁘게 꾸밀 거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금액이 좀 달라지긴 한데 비싸게 해도 3천만 원 안 넘어요. 2천만 원 정도면은 복층 구조로 되어 있는 마치 북유럽풍 멋있는 걸 할 수가 있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는 깡통 컨테이너 그러니까 쉽게 철제로 컨테이너 돼 있고 내부에 그냥 합판 마감돼 있는 그런 게 한 300만 원 정도? 400 정도 중고로 사면은 한 200 정도 살 수 있을 거고 근데 그 기본적으로 화장실 써야 될 거 아닙니까? 화장실, 싱크대 그리고 붙박이장 이런 것들 포함하면은 운반 설치비 포함해서 한 700만 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난방까지 전기 온돌 판넬하고 이런 거까지 포함하고 단열재를 일반 스티로폼이 아니라 우레탄 폼 해가지고 고급 단열재를 쓰신다면은 그러면 한 1,000만 원 정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단열은 별로 신경 안 써도 돼. 나는 겨울에 안 쓸 거야. 그렇게 하시면 제가 했던 700만 원 정도. 그리고 나는 정말 화장실도 안 쓸 거고 싱크대도 필요 없어. 말 그대로 공간만 있으면 돼. 그러신다면 한 300만 원 정도로 컨테이너를 구할 수가 있겠죠. 어느 정도 만족스러우신지 삶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제 상황대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제3의 직업을 찾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1의 직업은 어쨌든 간에 군인이었고요. 제2의 직업이 이제 건설 쪽에서 물론 시공 건설회사에서 근무했다가 지금은 뭐 강단에 좀 서 있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건설 분야입니다. 근데 이 건설 분야의 이런 자문, 강의, 컨설팅 이런 것도 일반 직장인보다는 오래 하겠지만은 나이가 한 60대 중후반 넘어가면은 안 불러줄 거예요, 잘. 이미 본인이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이 너무 시대에 뒤처졌기 때문에 근데 요즘 같은 시대는 본인이 사고만 안 나면은 한 100세까지도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소득을 계속 해야 되는데 나이 먹으면은 안 써줄 거고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강화도 농막을 해봄으로써 실제 주말 농장을 운영해봤고 그러면서 제가 작년에 당근, 옥수수를 키워봤는데 이 저희 똥손에도 이게 막 그게 자라는 걸 보면서 농사를 앞으로 세 번째 직업으로 해보겠다는 마음을 먹게 됐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농업 사업자 등록도 했고요. 추가적으로 여기는 경제하고 이런 쪽의 그 주제니까 뭐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나름대로 부동산 투자를 좀 많이는 아니고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에 잘 아시겠지만은 정책의 뭐 변수로 인해서 전세값이 엄청 올랐죠. 마침 또 제 집에 계시던 세입자분들께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안 쓰시더라고요. 너무 전세값이 올라가지고 이 돈이면 집을 사서 나가신대요. 그래가지고 저는 전세가를 많이 올려받았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유 자금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농사를 앞으로 세 번째 직업으로 생각하니까 정말 제대로 농사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농사를 지어보고자 통상 300평, 약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농지 원부란 걸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농지 원부가 있어야지만 국가가 인정해주는 농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농업 경영체라든가 뭐 농협 같은데 조합원으로도 가입할 수가 있고 각종 면세유 혜택도 가능하고 그런 거를 위해서 300평 이상의 제대로 된 농사를 할 수 있는 농지를 찾기 시작했고 그러던 와중에 마침 가격이 맞는 금매로 나온 좋은 땅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계획은 현재 그 컨테이너 농막에서 주말에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해서 농사를 짓는 거였는데 나름대로 강화도가 무지 넓어요. 거기서 거기까지 편도 30분이 걸리더라고요. 이 몇 번 왔다 갔다 해보니까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고민 끝에 거기를 그분에게 넘겨드리게 됐죠. 저의 세 번째 직업은 앞으로 50대 중후반이 넘어서면서부터 농부, 물론 전업으로 농부만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강의 컨설팅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그래서 제3의 직업을 얻은 게 너무 만족스럽고 그게 가장 큰 수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박준성 작가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